오늘 내용 제목은 10년물 채권금리 경로는 예상할 수 있나 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9월 5일 기준으로 4.77%, 한 5% 고점 구간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10년물은 4.08%, 연초 대비 약 50bp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장기물 금리의 상방 압력 그리고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굉장히 커지고 국채 입찰 응찰 지표가 아직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기 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죠. 재정 인플레이션, 기간 프리미엄에 따라서 장기 금리 경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알기 어렵다, 이것인데, 어떻게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10년물 금리는 그 단기 금리 기대, 실질 단기 금리 기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기준 금리는 이 고리를 통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 둔화 또는 보험성으로 인하하는 그러한 경우, 통상 10년물에 하방 압력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선반영된 경우에는 추가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되거나 아니면 재정 쇼크, 채권 발행 쇼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기간 프리미엄이 또 확대된다면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올라서 베어 스티프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향후 10년물의 방향은 이번 인하의 성격이 어떠냐, 여기에 또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죠. 보험성이냐 아니면 경기가 나빠진 것에 대한 대응이냐, 이러한 성격인데, 우리는 이미 이것이 두 개가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후의 가이던스, 어느 정도의 그 금리 인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그 경로, 파이프라인, 국채 공급, 유동성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느냐, 늘리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에 달려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 금리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은 이번 결정에서 딱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이던스나 국채 공급이나 인플레이션 경로,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들 잘 봐야 될 것이고, 채권 입찰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봤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렵죠. 10년물 금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지금 기업들의 자금 조달하고 직관되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그 금리 정책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금리를 인하를 하다가 멈췄죠. 그리고선 할까 말까 계속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다, 이것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 건지, 앞으로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러한 기간 프리미엄은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들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세 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 기대 단기 실질금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에서 평균 기대 단기 실질 금리는 향후 10년 동안 실질 금리의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이죠. 미래 구매력 기준의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 국채 수익률과 물가 연동 국채의 실질 수익률 간의 차이로 계산이 됩니다. 연동 국채,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조정돼서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그러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명목 국채하고 물가 연동 채권의 수익률 차이가 크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이죠.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금리 변동, 유동성, 재정 또는 정책의 불확실성 등에 노출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많으니까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10년물,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정책 리스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고 중국하고 무역 마찰도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9월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단기 금리에 대한 기대 경로입니다. 기준 금리는 25bp 즉 0.25%포인트 인하하고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기대는 2년물, 3년물 같은 단기채뿐만 아니라 10년물, 중장기채 금리까지도 연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금리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장기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이럴 때 우리가 불 스테이플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테이플링은 가파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와 장기의 금리 차가 커지는 거 이런 얘기죠.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금리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 프리미엄과 관련된 요인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확대되면 기간 프리미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채권 투자에 요구되는 추가 보상이죠. 이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재분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장기 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불 플래트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 플래트닝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완화되면 어떠한 경로를 보일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지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완화적 정책이 성장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키면 다시 소비 수요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재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보상률인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10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하락하지만 장기 금리는 반등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는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채권은 사실은 내용을 보다 보면 계속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